이번 주는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 떠올렸습니다.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.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운동해야지, 돈 벌어야지, 건강해져야지. 하지만 이건 방향일 뿐 행동이 아닙니다. 구체성이 없으면 동기와 행동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. 반대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 집 앞 공원에서 5km를 뛸 것이다. 이 정도로 시간과 장소를 박아두면 고민할 여지가 사라지고 행동은 거의 자동으로 이어집니다. 저도 습관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그 문장을 세우는 것입니다.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이다. 그 문장이 습관의 설계도입니다. 그 설계도가 명확할수록 우리는 이탈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. 이번 주는 회사 업무도 많았고 몸이 안 좋아 러닝도 하루 쉬었습니다. 영어도 생각만큼 많이 못했습니다. 그런데도 저는 한 번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는 압니다. 습관은 100%의 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20%의 날과 120%의 날이 섞여서 만들어진다는 것. 흐트러져도 다시 돌아오는 힘, 그게 꾸준함의 본질입니다. 그럼 이번 주 기록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. 이번 주 러닝은 하루 쉬었습니다. 몸이 좀 안 좋았고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단 쉬는 선택을 했습니다. 예전에 저는 이런 날을 정말 두려워했습니다. 하루 쉬면 무너지는 거 아닌가? 이틀 쉬면 끝나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.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꼈습니다. 왜냐하면 내 루틴에는 이미 시간과 장소라는 확고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. 아침 5시, 집 앞 공원 5km. 이건 내 몸과 삶에 박힌 리듬입니다. 하루를 쉬어도 다시 돌아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습관은 이런 것 같습니다. 단단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. 완벽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흐트러져도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쉬고 난 다음날 뛰었을 때 몸이 확실히 가벼웠습니다. 아, 이게 회복의 힘이구나. 쉬는 것도 훈련의 일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러닝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내 하루를 깨우는 신호입니다. 그 신호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뛸 수 있습니다. 이번 주 영어도 회사 업무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. 딱히 큰 진도를 나가지 못했고 책도 많이 못 읽었고 공부 시간도 짧았습니다. 그런데도 중요한 건 영어와의 연결을 끊지 않았다는 것. 영어 공부는 러닝처럼 몸이 기억하는 루틴이 되기 전까지 쉬는 순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. 완벽한 공부가 아니라 영어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접촉하자. 책 한 줄을 읽더라도 표현 하나라도 적어 놓더라도 10분이라도 듣더라도 이건 공부의 리듬을 끊지 않은 행동입니다. 습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리듬 유지입니다. 예전에는 오늘 제대로 못했네 라는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. 10분이라도 했으면 이미 나는 루틴을 지킨 것이다. 영어는 양보다 접촉 빈도가 더 중요하고 공부가 쌓이는 건 하루하루의 작은 축적입니다. 특히 이번 주에는 생각보다 많은 문장을 외우지 못했지만 문장을 외운다는 그 행동 자체가 내가 영어를 놓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. 완벽하지 않게 해도 괜찮습니다. 대신 끈지는 말자. 이게 이번 주 영어에서 배운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. 이번 주는 양 기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완독했습니다.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한 여성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책 속의 주인공처럼 누군가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온 질서에 질문을 던진다는 것,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. 그 질문은 종종 대답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
그 질문 자체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첫 걸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.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떠올렸던 건 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였습니다.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약자들, 기득권 구조 바깥에 있는 사람들,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, 그들의 현실은 우리 생활에서 쉽게 스쳐 지나가지만 그들이 겪는 불합리와 차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.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동정이 아니라 이해로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그 이해의 출발점은 누군가의 고통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데 있다고 느꼈습니다. 한 사람의 시선이 바뀌면 그 사람이 속한 작은 공동체가 바뀌고 그 공동체가 바뀌면 결국 사회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독서를 통해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.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는 어떤 작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? 그건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누군가의 목소리를 더 기울여 듣는 것, 당연하게 여겼던 규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, 이런 작은 시선의 변화가 결국 사회의 틈을 넓히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번 주 독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 가치관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재테크는 이번 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기존 전략대로 점검만 했습니다. 특히 꾸준함이라는 주제를 이번 주에 계속 생각하다 보니 투자와 습관이 정말 닮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대부분 사람들은 단기 수익을 쫓습니다. 이번 달에 얼마 벌었나? 이번 주는 빠졌네? 큰일 났네?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내려놓았습니다. 왜냐하면 투자는 장기 그림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. S&P 500, 나스닥 100에 대한 확신도 짧은 변동성보다 길게 보면 안정적인 복리곡선이란 걸 믿기 때문입니다. 투자는 습관처럼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합니다. 매달 일정 금액을 넣고 장기 그림을 유지하는 것. 이 시스템만 유지되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. 그리고 다시 느꼈습니다. 투자는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 방향과 지속의 싸움이다. 재테크는 이번 주도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. 이번 주의 가장 큰 배움은 하나입니다. 구체성은 습관을 시작하게 만들고 꾸준함은 습관을 계속하게 만든다.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행동이 쉬워지고 하루 이틀 흐트러져도 다시 돌아오면 그 루틴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.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복리가 됩니다. 다음 주도 완벽하지 않아도 흐트러져도 다시 돌아오는 그 힘으로 조용히 쌓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